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는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의 디리스킹 시도하는 미국,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중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정책보다는 이제 중국을 끌고 가겠는데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첨단 산업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된 이 정책은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것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중국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말만 바뀌었지 실제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외부에서 자금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을 만한, 견제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속만 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의 디리스킹 시도하는 미국, 중국 반발 예상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중 정책이 바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공식적으로는 지금 G7 정상회담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로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완전 배제로 인해 반발하는 유럽과 일본을 포용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는 독일의 숄츠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타협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유럽은 소비 기지로서의 중국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표현은 우르술라 폰데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연설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도 4월 주요 연설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고 지난달 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이 원칙을 제도화했죠. 이는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미국은 지금 두 가지, 크게는 한 세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해결.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침공을 러시아를 이러한 문제를 더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중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입니다. 중재를 어떻게 해서라도 러시아를 무조건 무릎을 꿇혀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시진핑이 푸틴의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년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빠른 해결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유가와 곡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난이도를 내려 중국과의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기업들의 아우성. 기업들도 중국의 성장은 미국의 위협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으로 낮추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 제거를 정의하면서 미국 재무부는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무차별적으로 종료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기업들에게 미중 갈등의 수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숨을 트여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유럽의 동참이 필요한 미국입니다. 수위를 낮춰서
대중 견제에 유럽의 동참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이거였습니다. 네덜란드가 어떻게 미국의 반도체 체제에 끼어들게 됐을까? 그렇게 강하게 ASML이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디리스킹입니다. 이것이 유럽의 숨통을 트이고 네덜란드 전번 영상에도 보면 지금 EU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좀 많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 제재 소리를 조금 낮추고 다른 부분에서 좀 이득도 좀 얻게 해주고 이것을 해서 우리들에게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특히 첨단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칩 분야, 그리고 바이오, 통신 장비, 지금 6G로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죠. 이러한 연구 개발,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바이오, 이러한 것들의 동참이, 유럽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먹을거리를 너희에게 주겠으니 우리를 좀 따라와봐 라고 유럽을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EU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미국이 기다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설리번은 원자재, 핵심 구성 요소,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출처를 갖는 접근 방법을 효과적 공급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히토류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까? 지금 IRA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히토류 부분에서 당장은, 지금 중국의 영향력에서는 당장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열어주는 이러한 것을 지금 미국이 기획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추진력은 또한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은 국가안보 우선순위입니다. 자,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것, 일단 가장 중요한 반도체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막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반도체, 그리고 5G, 6G로 나가고 있는 통신장비, 바이오도 지금 현재 중요하죠. 코로나19에 대한 그것이 다 바이오 쪽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한 극단적인 정책은 지양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양보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칩을 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100과 H100을 이전에 팔고 있었는데 이것의 수출을 막자 A100과 H800의 수준을 좀 다운그레이드 시킨 A800과 H800을 팠는데 이것에 대한 제한은 좀 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제한적인 이득을 공유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지정학적 갈등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숨통을 우리가 트여줬으니 중국 너희도 우리 말을 좀 들어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동상이몽입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위협국가로 지정된 중국이 디리스킹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준을 확정할 수 없게 됩니다. 누가 한 번에 손해를 보는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리셔 스레이너마흐르 네덜란드 무역부 장관은 바로 이 모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녀는 EU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려면 중국의 능력이 활용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태양열 패널, 그리고
여러 가지 풍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경제를 보다 지속하게 만들고 녹색 전환을 하려면 서로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자연을 무시하고, 말하자면 자연을 무시하고 만드는 이러한 저렴한 것들이 필요하고 히토류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히토류와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의 안보를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바이오, 반도체, 통신 장비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그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갈등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10월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이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통해서 미국 기업도 포기를 해야 되고 일본 기업, 네덜란드 기업, 이 모두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 수출 제한에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일본이 이러한 제재에 끼어들었을 때 그 배경에는 미국의 전폭적인 반도체 산업의 부흥에 도움, 이것이 필요했고, 지금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도 지금 EU 입장에서의 네덜란드가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디리스킹을 통해서 동참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지난 10월 당시 중국에 공장이 있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은 1년간의 한시적 유예를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사업 허가 요청의 약 3분의 2가 미 상무부가 승인합니다. 그들이 중국에 판매하는 칩이 미국에 의해 저기술로 간주되더라도 여전히 국방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는 있지만 최고의 성능을 원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좀 저가용 무기를 만드는데 반드시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은 자국은 물론 우방국의 사정을 감안해 이를 허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중국의 기술 발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투자은행, 연기금 및 기타 투자자들도 아직까지는 투자에 제한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것은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우회를 통해 그래서 다른 나라, 싱가포르의 연기금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 싱가포르의 연기금이 중국에 투자한다든지 이러한 우회롤 투자까지 막을지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코로나 이후의 성장을 더딘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더딘 상황이죠.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 인구 감소가 지금 한 30-40년 후에는 인도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미국의 제재 수위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낮추려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외국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죠.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린 지방정부의 부채가 그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방정부는 중국의 국부펀드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 중동의 국부펀드가 만약 특히 사우디와 같은 경우 지금 갈등이 있지만 미국과 다시 한번 짝짝꿍이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중국에게는 또 치명상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 소비 부분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최근 미국 기업인들은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투자 부분을 보면 아주 첨단 분야가 아닌 소비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JP모건, 스타벅스, 애플 등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엔비디아도 지금 AI 총화로 불리고 있는 GPU A100, H100, A800, H800 이것을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A100과 H800은 수출 제한 그리고 A800과 H800은 오케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고의 성능의 기기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중국에 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JP모건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애플 등이 있고요. 테슬라는 중국에 ESS 저장 장치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전기차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가격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미국의 A100, H100의 수출 제한에 A800과 H800의 수출로 대응하고 있죠. 그러면서 CEO인 젠슨 왕은 미국의 칩 전쟁은 미국의 엄청난 피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버는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에서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중국에 9,000개의 새로운 매장을 열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보면 ESS 저장 장치 이미 알려진 저장 장치이고 ESS 저장 장치는 거의 대부분 LFP 배터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FP 배터리가 사용이 된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서 사용이 된 LFP 배터리를 이제 성능이 떨어진 걸 가지고 ESS 저장 장치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전기차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지금 하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반발하는 중국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디리스킹을 한다는 미국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무장관이 만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입장이냐? 중국 입장에서는 디커플링이든 디리스킹이든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셰펑 신임 주미 중국 대사의 발언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중국인들은 둘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느낀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薛 대사는 7일 미중 무역정국위원회 행사 연설에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약탕기만 바꾸고 약은 바꾸지 않는 것으로 느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또 무엇이 위험이고 위험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제거하는가 라고 하면서 중국의 일반인들은 미국의 위험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디커플링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나라의 안보는 다른 나라의 안보 불안을 기반으로 할 수 없으며 한 나라의 산업망의 안전은 글로벌 산업망의 불안정을 기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산업이 점점 매력이 없는 국가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세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1,300여 개의 중국 단체를 이게 정부기관 아니면 일반 기업 다 포함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중국 정부기관인데 단체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상황에서 고율 관세, 수출 통제, 투자 심사 등을 하고 있는데 디리스킹을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고도 이 薛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이 디리스킹, 디커플링의 한 단계 낮은 수준인 디리스킹을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수준을 내려줬으니 중국 너희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되겠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받아들인 입장은 지금 薛 대사의 薛 미국 대사의 입장을 정확하게 보면 결코 그들은 수준을 낮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는 그게 열렸을지 몰라도 미국을 중심으로는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조인트 벤처, 기술 이전,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디리스킹을 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테슬라의 CEO가 가서 엄청난 환대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모습으로 선전도 했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하는 것이 결코 그냥 약탕기만 바뀌고 그 안에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지금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우리에게 좀 허락을 받아.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너희들이 자유롭게 해도 돼.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소비재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